예,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SKC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연속적으로 좀 장내 매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SKC는 또 두 사람의 내부자에게서 장내 매수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포인트 집어주시겠어요? 네, SKC는 이제 최근에 좀 주가 좀 부진한 편이긴 한데 일단 이제 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일단 임원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15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요새 뭐 SKC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SK랑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SKC도 나중에 합병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연내 또 뭐 설사 합병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왜냐하면 이제 머티리얼즈하고 또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SKC 뭐 합병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뭐 지금 신경 쓰실 뭐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어제 또 나왔던 좋은 뉴스가 그 SKC가 양극재하고 음극재 사업이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동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그룹에서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데 그 중심에 SK가 이제 포진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SKC가 이제 차지하는 그룹 내 위상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요새 이제 조금씩 뭐 임원분들이 조금 뭐 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 담당이라는 이제 이 임원분도 10만 3천 원 정도 뭐 거의 최저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레벨에서 장내 매수를 일단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됐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제 대부분의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뭐 많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이 정도면 좀 저점 아니냐 이렇게 다들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떤 이제 반전의 모멘텀이 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좀 부진하긴 하지만 수급 상황으로는 좀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는 계속 외국인들이 파는데 하이닉스는 사주고 있어요. 또.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반도체에 대해서 꼭 무조건 나쁘게는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그래서 하이닉스도 일단 바닥은 좀 찍었다는 측면에서 뭐 이번 달에 뭐 올라간다 이거보다도 적어도 한 2, 3개월 후를 본다라면은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두 분이 매수를 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부사장이고 한 분은 이제 전무가 그 이제 19,750 공교롭게 같은 가격대에서 그러네요. 일단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2만 원은 지지하려는 모습이 되게 강하긴 하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지겨운 그 피크아웃 논리에 좀 걸려가지고 주가가 되게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LCD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LCD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LCD 가격이 최근에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의 LCD 관련주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그 회사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OLED 사업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좀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그냥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OLED TV 사업 잘하고 있고 판매 잘 되고 있고요. 또 애플 아이폰용으로도 지금 공급이 들어갔고 이번에 설비 투자 증설 3.3조 원 투자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애플에서 아마 수주를 받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플의 중소형 패널을 계속 납품하면서 이 대형 위주의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만 원 요 초반대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뭐 상승 여력이나 재료들은 노출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화답을 못 해주고 있는 SKC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역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전자공시를 낸 기업 중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공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마이크론과 코스모화학이 있는데요. 역시 하나마이크론부터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500억 정도 규모의 그 이제 반도체 테스트 설비 투자를 이제 그 어제 그 전자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50%가 넘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그 회사 입장에 쏟아 붓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반도체 패키지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
해주는 그런 이제 외주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보통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메모리 쪽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이제 240조 투자 발표 보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비메모리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그러니까 3, 4년 앞당겨서 투자를 굉장히 급하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니 아마 거기에 하나마이크론이 좀 대응하기 위해서 1,500억 규모의 아마 설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의 50%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투자를 절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삼성의 수주를 뭐 이건 추정이지만 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투자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 D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장의 방점이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그 최근에 들어와서 시장 안 좋은데 신고가를 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하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하겠다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주가가 그냥 불을 뿜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마이크론이 뭐 이거 지금 투자한다고 돈 되는 게 아니지만 이게 증설이 돼서 이제 양산이 되게 되면 비메모리 쪽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모학이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자기 자본 대비 11.24%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예, 리사이클 사업에 투자하겠다. 한마디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 배터리를 이제 2차 전지를 하고 나서 보통 5년, 뭐 길면 10년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배터리는 이제 소모성 부품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배터리 안에 양극재라든가 뭐 리튬 이온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너무 아까운데 이거를 이제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리튬 뭐 아니면은 뭐 코발트 이런 걸 빼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다시 재활용하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되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코스모 화학도 같은 계열사로서 이 폐배터리 사업을 좀 진출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코스모 화학도 한번 내용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자본의 50% 이상을 설비 투자를 결정한다는 건 뭔가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결국 삼성전자의 240조 투자가 뒤에 있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코스모화학은 2차 전지 확산과 함께 당연히 폐배터리 시장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종목 공시 가운데서 코스모화학까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골라온 종목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그 롯데 정밀화학인데 요새 좀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네.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이제 SK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성소다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가성소다가 뭐 PVC 같은 데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또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알루미나라고 이제 산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요새 그 갑자기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 주가가 엄청 뜨겁잖아요. 네. 뭐 DI 동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왜냐하면 그 이 2차 전지 보면은 음극재에는 사실 이제 흑연 같은 게 들어가고 또 거기에 동박이 들어갑니다. 구리박. 네. 근데 양극재에는 뭐가 들어가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이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이제 기대. 또 거기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또 들어가면 좋은 게 이 자동차 무게를 가볍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소재인데 이 알루미늄을 이제 재련할 때 쓰이는 게 바로 가성소다라고 합니다. 가성소다 가격이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가파르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이 이 가성소다를 좀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주력 이 생산 제품 중에 좀 하나인데 이 가격에 따라서 실적 변동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수혜를 좀 충분히 누리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가성소다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좋은데 중국에서 생산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중국 업체들의 생산 증가율이 7월 달 들어와서 역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롯데정밀화학의 가성소다 사업부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관심 없을 때 기대감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ECH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페인트의 원료가 에폭시라고 있거든요. 그 에폭시를 또 만들려면 ECH라는 소재가 필요한데 이 ECH를 또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가파르게 연초부터 오르다가 최근엔 좀 그 가격이 좀 횡보하고 있지만 수요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가격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어서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대체육 소재도 좀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이게 축산업에서 뭐 네. 이렇게 소라든가 돼지를 키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대요. 정말 그것만 줄여도 탄소 배출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실 뭐 육류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대체육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육에 들어가는 셀룰로스라는 소재를 또 만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괜찮고, 마지막으로 또 암모니아 사업, 지금 롯데그룹이 암모니아 쪽으로 많이 좀 이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수소로 가기 전에 약간 이제 가도기적인 관점에서 암모니아가 또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수소 운반할 때 암모니아로 이제 바꿔서 운반하면 되게 부피가 줄어들어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트레이딩 국내 1등 업체예요, 롯데정밀화학이.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제 신성장 기대감도 좀 충분히 높은 상황이니까 롯데정밀화학 좀 이렇게 부진할 때 좀 담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픽으로 롯데정밀화학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전에 이제 이사님께서 이 종목 한번 설명을 해주신 이후로 저는 롯데정밀화학 하면 뭔가 산업이나 화학 느낌보다 대체육이 먼저 네. 떠오르긴 하는데, 역시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 잘 잡아가시면서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AS도 받아보도록 하죠. 지난 8월 9일에 소개해 주셨던 TNL인데 특히 어제 10%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신한증권의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저도 사실 잘 이게 생소하던 기업인데 거기 나왔던 내용이 이제 창상 피복제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여기 손에 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수술했을 때 이걸 빨리 이제 재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치료제를 이제 창상 피복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이게 좀 수출이 되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패치도 뭐 네, 여드름 한다고. 패치. 네. 예.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로도 속해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렸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그런 것도 좋았는데 PER이 10배 초반밖에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는 주가 많이 안 올랐을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보통 우리가 이런 쪽에 뭐 헬스케어 하면 기본 PER이 20배가 넘거든요. 네. 어떤 건 30배. 근데 되게 저평가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그런 좋은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여전히 아직도 가격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시장이 되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어수선하고, 가장 지금 시장에서 힘든 게 피크아웃 논란에 이게 딱 걸려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네. 아니 이제 그 기업은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시장이 안 믿어줘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적 발표하면 또 믿어주겠지만 믿질 않아요. 근데 TNL 같은 경우는 이제 믿어주는 거죠. 왜냐면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게 뭐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뭐 이게 반짝 좋았다가 하는 게 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쪽의 기업들로 지금 계속 수급이 더 몰려서 주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NL 뭐 지금 급등한 자리에서 뭐 굳이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또 조정장이 한번 급하게 나온다면 또 매수 1순위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분들은 뭐 매도를 고민할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계속 가져가시되 신규 매수는 한번 조정장이 나올 때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는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별 전략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또 한 주 마무리하면서 우리 투자 스탠스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빨리 올라가면 물론 좋은데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갑자기 또 매파 발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새로울 건 없고요. 네. 어차피 이제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은 이미 지난주부터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시장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카불 공항 또 테러가 발생해서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과거에도 역사를 보면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9.11 테러를 뭐 제외한다라면은 그래서 이번에 혹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진다면 그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어제 고객예탁금이 5조 원이나 줄어들어 가지고 63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우리가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이 돼 버렸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선제적으로 주식에서 돈을 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정부가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지금 정책을 펼친 건데 네. 다른 자산에까지 악영향을 좀 일부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예탁금 추이 물론 오늘 하루 가지고는 모릅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유지가 된다라면 좀 괜찮은데 만약에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증시가 체력이 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등의 힘이 굉장히 더 약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이끌어온 시장인데 개인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지탱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까지는 다른 지표보다 고객예탁금을 좀 더 여러분들이 우선시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60조 원이나 뭐 이 정도 선에서 버텨주면 뭐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역시 뭐 아무리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고 해도 좋아지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 증권사 보고서들 보다 보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산업이 좀 좋아지고 있냐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이 몇 개 보여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엔터사들, 뭐 요새 JYP라든가 뭐 YG 엔터도 아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네. 다만 주가 올랐으니까 조금 매수할 때는 좀 신중히 좀 쌀 때 좀 사시는 게 맞지만 구조적인 성장은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도 당연히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패키지 기판이 계속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이쪽 섹터들도 여전히 뭐 공급 부족에 의해서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흐름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차량용 소프트웨어 네.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테슬라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거 탑재해가지고 무선 업데이트 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팔고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구독 모델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정수기 같은 모델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팔아놓고 네. 매달 얼마씩 받고 네. 뭐 그런 모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거죠. 옛날에 자동차 하면 그냥 현대차가 자동차 팔면 그냥 끝났잖아요. 네. 뭐 현대차 제조업이었죠, 그냥. 예. 그냥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무선 업데이트 뭘 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은 돈을 지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또 커지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한번 계속 좀 잘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 흐름 잘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처럼 좋은 기업도 좋은 기업이지만 좋아지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